정부 정책이 이 모양이다. 집값이 안 올라. 금리가 너무 높아서 자신의 불행과 실패의 원인을 언제나 외부 환경, 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통장 잔고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나침판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른 자신들만의 언어 체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학교 정순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동안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나 문장이 무엇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오늘 너무 힘들다. 돈도 없는데 왜 내가 요즘 이렇게 왜 경기가 안 좋지?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말들의 습관들을 입 밖으로 내뱉고 계시지 혹시 않은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이 매일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말버릇이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무의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통장 잔고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나침판이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부자들과 성공한 인물들을 곁에서 관찰해 보면 명확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른 자신들만의 언어 체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들, 조만간에서 부자가 될 사람들이 평소에 입에 달고 다니는 결정적인 말들 세 가지를 갖다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신청하시고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을 바꾸신다면 많은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 바로 이거 얼마짜리 가치가 있습니까? 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 갓난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구매할 때 오직 눈앞에 가격만 봅니다. 이거 너무 비싸네. 돈 아깝다. 이거 싸니까 일단 사고 보자. 오직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단기적인 비용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부자가 될 사람들은 가격 뒤에 숨겨진 미래의 가치를 질문합니다. 이 돈을 들여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시간과 수익과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 실제로 제 주변에서 알고 있는 그 30대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직장인 강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월급 250만 원을 받으면서 늘 통장에 잔고에 허덕이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업무 자동화 및 AI를 활용에 관한 200만 원짜리 실무 교육 과정을 알게 된 거예요. 주변 동료 하나가 고작 몇 달을 배우는데 200만 원이나 내고 미쳤냐고, 그 돈이면 나는 해외여행 가거나 내가 진짜 사고 싶은 옷을 사겠다고 이렇게 말렸는데, 하지만 강 씨의 생각 프레임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200만 원이라는 눈앞의 가격이 아니라 이 기술을 배워서 전략할 수 있는 내 시간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얼마일까를 그런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망설임 없이 200만 원에 자기 자신에게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부업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고 불과 1년 만에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추가 순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200만 원의 지출이 연간 6천만 원, 500만 원씩 12개월이니까 6천만 원이 넘는 거대한 가치로 돌아온 겁니다. 단돈 200만 원으로. 이렇게 부자가 될 사람은 소모성 지출과 생산적인 투자를 완벽하게 구분합니다. 단순히 싸고 비싼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것이 내 생에 어떤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인가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지? 이 말입니다. 평생 돈에 시달려온 사람들 입에서는 늘 핑계와 남 탓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부 정책이 이 모양이다. 집값이 안 올라. 금리가 너무 높아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없어. 상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승진 못한 거야. 자신의 불행과 실패의 원인을 언제나 외부 환경, 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될 사람들은 외부 환경을 탓하는데 단 1초도 쓰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로 부동산 투자자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는 몇 년 전에 기준금리가 무섭게 치솟아 가지고 완전히 극심하게 바닥으로 빙하기에 접어들 때였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 정부와 연준 때문에 망했다 하며 통곡하고 있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탄하는 대신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정부와 정책과 금리를 내가 바꿀 수가 없어. 그렇다면 지금 이 미친 고금리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은 뭐지? 그래서 그는 즉시 자신의 지출 구조를 재정비했습니다. s 계좌와 IRP 투기요금 같은 절세 계좌를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지고 세금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던지는 유망 지역의 알짜 경매 물건들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가장 바닥에서 매수했습니다. 몇 년 뒤에 금리가 다시 안정화되고 시장이 회복되자 박 씨의 재산은 무려 3배 폭등했습니다. 남들이 탓하면서 손을 내려놓고 있을 때 오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했던 결과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날씨, 시장, 경기, 남의 시선 이런 데 집착하지 마세요. 어떤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당장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통제 속에서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부자로 여러분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언어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말은 바로 일단 작게 시작하고 수정하자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완벽주의자들은 대부분 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골든타임을 내가 놓쳐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시장이 더 확실해지면 할 거야. 괜히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완벽한 조건과 타이밍을 기다려라.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하고 제자리만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완벽함이 아니라 속도와 실행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20대 후반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성공한 사례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창대한 사업 계획서나 수억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르면 바로바로 그날 당장에 10만 원짜리 테스트 웹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반응을 살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반응이 없으면 곧바로 접근하거나 수정하고 반응이 오면 그 사업을 이만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엉성하게 시작하면 다 망한다고 비웃을 때 그런 시작들을 계속 반복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할 때가 기다리면서 평생 시작도 못하고 그게 되기 때문에 일단 작게 시작해보고 시장의 반응을 가져가면서 수없이 수정을 통해서 수백 배를 빠르게 성장을 시키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십 번의 작은 실패와 수정을 거치면서 불과 2년 만에 월 매출 1억 원을 달성하는 자동화 쇼핑몰을 구축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완벽을 탐내지 않으며 일단 작게 시작해서 시장의 피드백을 빠르게 수용하는 태도를 가졌던 게 그의 성공의 가장 큰 시발점이었습니다. 일단 작게 시작해보고 수정하자라는 이 한 문장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내용들을 갖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비용이 아닌 미래의 가치를 묻는 질문,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언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 행동의 주도권을 잡는 질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는 이런 언어 습관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완벽주의를 깨부수고 실행력을 극대화하는 행동, 그래 일단 작게 시작하고 계속 수정해가자, 이런 태도와 언어 습관들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의 말은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게 부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기회를 포착하는 핵심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 잔고가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언어만 부자의 언어로 바꿔보십시오. 언어가 바뀌면 여러분들 사고 바뀌고요. 사고가 바뀌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과 계좌가 다 바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한 부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제학교 정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